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젯밤에 폭락이 있었습니다. 네, 어, 자, 트럼프 머스크 갈등 심화. 예, SNS를 통해서 서로 엄청난 그 비난전, 그 비난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직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어, 이제 먼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 감세 법안에 대해서 이 감세 법안을 어, 뭐 철회해야 된다. 이제 그런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을 받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 라면서 SNS에 글을 썼습니다. 예. 그 머스크는 정말 미쳤다. 예. 그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계약들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막 엄청난 비난전, 서로 상호 비방전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전기차세 공제 축소로 하는 이 세제 개편안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립이 굉장히 본격화가 됐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도지 일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고가 됐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말의 어떤 말싸움의 그 수위가 굉장히 이제 강력했죠. 음. 자, 그 다음에 뭐 시장 자체도 테슬라 때문에 하락한 것도 있는 거 있고, 네, 뭐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자, 장 초반에는 이제 중국과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뭐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아마 테슬라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고용 지표 영향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내렸고, 음, 나스닥 상황도 자, 비슷하게 다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날,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엄청나게 싸워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또 많이 사기도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이 거래량의 수준이 보면은 과거 거의 52주, 그러니까 1년 거의 최고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충돌, 이제 이 투매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투매를 또 많이 받았다.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어, 많은 것은 참 보기 드문 그런 사례이고요. 어, 글쎄요, 이 거래량이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런 패턴에서는, 네, 이런 추세와 이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은 이후에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어, 이것은 제가 억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면을 보자, 뭐 좀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은 항상 어떤 한쪽으로 어떻게 과도하게 치우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또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과도한 상승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하락이 있고 또 과도한 하락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반등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악재라도 어떤 악재라도 그 악재가 이제 지속이 되면은 그 악재도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냥 늘 싸우던 사람들이 또 싸우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악재가 이제 더해지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한번 나온 악재는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악재가 또 나오더라도 그 악재는 좀 힘을 그렇게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악재가 이제 출현하는 이 그 어떤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역대급의 상승을 한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 하락을 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지만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하락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이제 요번에 놀랬던 이 악재보다도 훨씬 더 큰 악재가 가해진다면 이 하방도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6월 달은 힘들 거다. 하지만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예. 이 하방이 뚫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먼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막 무지막지한 조정이 있더라도 그 조정을 견디고 넘어가는 것이고, 아, 여기가 뚫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가에 더 많은 수량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쓴다면은 팔아야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순간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것도 뭐냐면 이 공간 같은 걸 보고 상황을 보면서 아, 네, 여기서 이제 사서 이제 한번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다시 그 비슷한 가격에 이제 더 많은 수량을 다시 재매수할 수 있겠구나 하면은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 내리는 듯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또 올라갔다가 원위치 되고 이러면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하면은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예, 그냥 홀딩하자. 예, 그렇게 가는 거죠. 아마 이제 다들 각자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이 사안이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좀 이제 지나서 뭐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고요. 음, 역시나 이제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뭐 저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항상 그런데 이 하락에 따른 반등이 시원치 않게 나오면은 다시 또 추가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반등이 얼마나 좀 잘 나와주는가, 예,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저녁이나 이제 내일까지 이제 반등의 수준을 좀 봐야 되겠고, 반등은 한 325 정도까지 일단은 반등 그 레인지가 있고요. 범위가 있고 뭐 그러니까 항상 뭐 차트 볼 때 그 이런 뉴스를 더해서 이제 어떤 감정을 실어서 더 그렇게 보게 되면은 되게 뭐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주식 매매에서는 항상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냉정하게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했다가 또 어쩔 때는 감정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가 혹은 뭐 감정적인 예측을 매매로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왕좌왕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고 뭐 감정적으로 매매하셔도 되고 예측 매매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또 뭐 감이 뛰어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냥 차트를 보고 나는 뭐 RSI를 기준으로 매매한다. 나는 뭐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항상 그 기준을 유지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과거에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가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당시를 떠올려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밝은 면과 예,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애써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좋게 보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걸로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큰 상승을 불러일으켰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이게 반등할 수도 있는데, 요번 사건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 주가가 오른 거가 그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그 이후에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냈고요. 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머스크가 있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우리는 그때 엄청나게 칭찬을 했죠. 예. 야, 역시 뭐 일론 머스크는 이 뭐랄까 정치적 이런 감각도 뛰어나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어,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에 배팅을 해갖고 성공했다. 아, 훌륭한 CEO야.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사례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좀 어두운 면만 보지 마시고 나중에 또 밝은 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뭐 굳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어 이제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 나중에 대통령이 또 될 수도 있을지 모르고, 또 둘 간에 이제 갈등이 좀 뭐 봉합되는 그런 순간이 나중에 올지도 모르고,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죽일 듯 살듯 막 싸우더라도 또 나중에 뒤에서는 또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러기도 하고. 음. 또 정치인들은 뭐냐면 특성이 어떤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가만히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맞받아쳐서 또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숙명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사람의 공격이 말이 옳든 그르든, 예, 정치인들의 어떤 숙명이고 특성이죠. 누가 나를 공격했다.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꼭 반드시 맞받아쳐도 공격을 다시 재반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뭐 우리나라 뭐 여야 정치도 그렇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도 그렇고 서로 계속 끝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어,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좀 결론을 좀 짚어보자면, 이 항상 주식 이 차트에서는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됐을 때 매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생깁니다. 추가 하락으로 갈 수도, 크게 하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대량 거래량이 발생됐을 때 이 매매 기회가 포착이 된다. 여기도 그랬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됐을 때, 또 이렇게 또 대량 거래량 발생됐을 때, 예. 자, 근래 보기 힘든 한 2, 3년 내에 한 3, 4년 정도 뒤로 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최대의 거래량이 발생됐습니다.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어요. 근데 주식에서 보면 항상 그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어떤 큰 악재가 발생됐어요. 무서운 악재가. 와, 정말 이제 뭐 트럼프가 뭐 완전 테슬라 죽이기를 하겠구나. 일론 머스크를 엄청나게 공격하겠구나. 그러면 이 회사의 미래는 어두웠다. 엄청나게 무서운 악재가 발생이 됐죠. 근데 예, 이거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엄청난다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어, 나중에 더 떨어져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서둘러서 여기서 이렇게 살려고 할까? 예. 항상 보면은 그게 좀, 그러니까 뭐
당일 단타 하시는 분들이야. 예, 이제 주가가 많이 변동하니까 뭐 숏도 때리고 막 그러면서 막 매매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속에는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겁이 없나? 왜 이렇게 매수를 하지? 예. 뭐 그래서 그런 것이 항상 주식시장의 이 큰 거래량의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 이게 떨어질 때 아, 무섭지도 않나? 그냥 왜 이렇게 막 타지? 예. 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어떤 면이 있으면 그 반대편이 또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도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죠. 뭐냐면 거래량이 많은 곳에는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매물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적더라도 이게 모이면 매물대가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매물대가 되고요. 근데 여기는 당일 하루 만에 이 매물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이제 지켜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이 매물대가 다시 이제 붕괴가 되면은 이 어제 저녁에 샀던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하방이 뚫리는 순간 이 사람들이 매도를 때려버려요. 음, 그래서 추가 하락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가 이제 가격이 지켜진다. 그러면은 아 악재에 따른 겁을 먹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고 투매를 했고 그 투매 나오는 물량을 다 받았고 예,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갈 때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언론 뉴스 보시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지 마시고 위기 속에는 또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과도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반등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리바운딩이죠. 예, 약간의 그 뭐랄까 반등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